보통 이제 대입 결과 아니면 뭐 내신 따기 쉬운데 학교 분위기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가. 메디컬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과목이 많이 배치된 그런 학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셨던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었을까? 그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3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지금 시기에 가장 고민할 것 중에 하나죠. 나에게 딱 맞는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일까? 고등학교 선택하는 방법,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명문고에 가야 되나?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을 가야 되나? 내가 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전혀 새로운 관점의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딱 맞는 고등학교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3 예비고일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게 많은 영상도 있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뭐 학생들이 보통 이제 대입 결과 아니면 뭐 내신 따기 쉬운데 학교 분위기 교복 이쁜데 또 거리가 가까운데 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는 급식이 맛있는데 뭐 이런 데 중요하지. 친구도 있고 자기 친구가 가는데 그렇지. 등등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말고 학생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학교에서 네.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어.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거는 살펴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면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르쳐 주는 건 내나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저도 고등학교 선택할 때 교육과정 편성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학교마다 뭐 좀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학교가 좀 다양화되는 경향성도 있고요. 네. 학교마다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 있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고 과목 자체도 다양해졌고 그거를 어떻게 실수를 배분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입에서의 내신 성적은 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서 잘 배울 수 있게 나한테 유리하게 교육 과정이 좀 편성되어 있는 학교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디컬 가는데 좀 도움이 되는 과목이 많이 배치된 그런 학교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실제로 그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셨던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가령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보건이란 과목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입학 설명회 때 와서마다 물어보시는 어머니들도 계셨고요. 보건이란 과목 자체가 이제 의대를 준비하기 위한 세특을 준비하는데 뭔가 하나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이 여는지 안 가는지 꼭 물어보시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제 좀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은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의대 메디컬 가고 싶은 학생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 어떤 데 가야 될지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사실 제일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리고 이 수학은 학교마다 좀 다르게 가르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학은 공통이라는 과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 모든 고등학생이 다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수1과 수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사실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 이 두 과목이 수능 범위입니다. 수능에서 문과학과 학생들이 모두 보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까 의대 얘기를 하셨지만은 의대에서는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모두 한 학생을 선호를 합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호 과목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학교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 세 과목을 모두 다 하는 게 대체로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과목을 실제로 그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먼저 살펴보시면은 지금 23학년도잖아요. 올해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갖고 온 겁니다. 거기 보시면 수학이랑 공통이란 과목을 배우는데 일반적으로는 1학년 때 4라고 써 있죠. 이 4라는 게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5번 수업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4번씩 수업하는 과정으로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학교가 대부분인 반면에 최근에 좀 변화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위의 학교를 보시면은요, 수학 공통인데 1학기 때는 다 4단위로 수학이 똑같이 나갔는데 2학기 때 가서는 3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고작 하나 줄은 건데 뭐 그렇게 예민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 한
학기가 한 4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나가는 진도를 최소한 10주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10번에서 12번 정도까지는 수업 횟수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몇 시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2학기 때 저 3단위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수업 진도가 빨라질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겠죠. 네. 수업 진도가 빨라지는데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칠 것인가 못 끼칠 것인가는 학생의 수학 실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그렇네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2학기만 줄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밑에 학교 보시면은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3단위로 나가게 됩니다. 1, 2학기 모두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네. 이거는 되게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수업 때 선생님이 정해진 진도를 빠르게 나가셔야 될 거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으실 거고 학생들이 복습할 때도 그 범위들도 하루 매 수업 때마다 복습하는 범위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손 놓는 친구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게 저렇게 좀 짧은 단위수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네.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근데 더 심하게 나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학교를 보시면은 수학이 보통은 1기학기 동안 배우는 건데 이 학교는 한 학기 동안 배워요. 대신 6번 대신 6번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뭐 어차피 1, 2학기 나눠서 3단위 배우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 시험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일 잘 못 따라가는 친구들은 시험 범위 다 공부하지도 못하고 다 복습하지도 못하고 시험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가는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일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선행을 다 떼고 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을 해뒀나 보네요. 그렇죠. 저렇게 속도를 놔도 문제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사고라든가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가 그냥 지역 단위 자사고 아니면 선발로 하는 명문고들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최상위권이었을까? 그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최근에 제가 경험한 케이스로는 사회배려자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유공자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오래 근무를 하셨다든가 이런 학생들 같은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처음에 자사고 갈 생각도 안 하다가 나도 된다고 하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최상위권이 아님에도 좋은 학교, 좋은 교육과정 배우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1학년 때 전혀 내가 내신 수학에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상담한 친구는 7등급이더라고요. 내신이 7등급이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전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권할 정도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고 그만큼 또 복습도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진 학교라고 한다면, 이런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라면은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런 학생들은 좀 피하셔라 라고 해서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중학교 때 수학이 내가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있어요. 최상위권이라는 기준을 A로 잡으시지 마시고요. 중학교에 받으시는 A를 성취도로 잡으시지 마시고요. 95점 이상. 평균적으로. 2학년, 3학년 때 시험 본 게 95점 이상이 되는 친구들이 좀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동안에 적어도 수학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선행이 될 수 있는 친구, 이 친구들이 아니면 또 따라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요. 중학교 때 내내 암기로 공부한 친구 있어요. 수학을 암기로 접근한 친구들은 일단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많은 범위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로 다 접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공부 방법을 바꿔서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든가 아니면은 이 학교를 좀 지향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중학교 때도 여러 번 치잖아요. 근데 시험마저도 학원에서 다 준비하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영혼을 이제 다 학원에 맡기고 학원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공부한 친구들. 그것만 준비하고 시험기간 내내 학원에 끌려다니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시험 범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감을 잡아서 그걸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은 이렇게 커리큘럼이 나가는 학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8, 90%는 이제 제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교겠지만은 이런 학교로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학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 제가 말한 케이스에 속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서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1학년 지나고 이제 2학년부터는 수원수투를 배우게 됩니다. 수능에 반영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원수투라는 과목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수원을 4단위, 수투를 4단위, 1, 2학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근데 최근에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들이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는 일반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과 수투를 1학기 때
3단위로 해서 배우는 끝내버리는 형태는 건가요, 저기서? 예, 이렇게 끝내버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학을 한 학기에 수원, 수투라는 두 과목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나중에 일반 선택 과목에 성경했던 확률과통계라든가 기하가 붙게 되면 잘못하면 3개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렇게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고요. 네. 앞에는 4단위로 나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3단위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 또한 진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가 굉장히 이제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보통 선행을 저희가 한 학기 정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 범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수 전 범위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준비하는 범위도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죠. 네. 예, 그 밑에 있는 학교를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단위로 해갖고 수학수를 또 이렇게 나눠서 배우는 거예요. 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총 합치면 6단위로 배우게 되겠죠. 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여유롭게 좀 공부를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도 수학수를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4단위 배우는 것보다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도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특이했던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1학기 때 끝냈기 때문에 1학년 때 이미 수원을 나가버립니다. 예, 5단위로 나가버리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수투 1학기 때 수투를 나가버리게 되겠죠. 일단은 수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권장을 드리면은 5단위든 6단위든 차근차근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수능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과목이고요. 특히 수투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내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학기 동안 수원 수투를 나눠서 한꺼번에 다 배우지만은 나눠서 배우는 거잖아요. 3단위로 나눠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도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좀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수학을 1학기 때 다 배웠던 1학년 1학기 때 다 배웠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이미 수원 과목을 땡겨서 와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2학년 1학기 때 수투를 이제 로다인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수원 수투는 좀 이렇게 수능 공통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나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5단위로 배우든 아까 위 학교처럼 6단위로 배우든 좀 많은 시술을 포함해갖고 배우는 게 사실 좋기는 합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근데 또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끝나고 분명히 펑크가 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복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복습해야 되는 범위가 또 엄청나게 많아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도 수학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커리큘럼이지만은 내가 수학이 좀 약하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석구님한테 가볍게 질문을 하나 하면은 이제 수학이 최상위권이셨잖아요. 수학 만점. 수학 만점. 예,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좀 어떻게 나가는 걸 좀 좋아할까요? 근데 저는 완전 막 천재적인 그런 수학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저는 이제 꾸준히 이제 학교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했던 입장이라서, 그리고 저는 수학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 앞에 수학 1, 수학 2를 3시간씩 2학기에 나눠가지고 하는 요 아래 학교를 가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로 수학 이제 최하위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위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나가는 요 학교를 선호를 할 것 같아요. 수학을 일주일에 6번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못 참을 것 같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똑같이 배운다고 하는 거지만은 학기에 대한 두 과목이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인 성향에 따라서 학교별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결국 내신 성적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셔서 수학 교육과정 과정표를 좀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선택 과목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들이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배우는 학교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1학년 수학을 이제 1학년 때 다 배우고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배우고요. 3학년 때 보면은 확률과 통계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밑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3학년 때 또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문과 친구들하고 이과 친구들이 조금 차이나게 선택 과정을 하게 되는데,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배우게 되겠죠. 근데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힘들긴 하네요. 근데
기아 같은 경우가 이제 ABC 과목이다 보니까 학업에 이제 투자하는 양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요. 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를 이과 학생들 모두 다 같이 보통 듣기는 하는데 3학년 되면은 이제 나는 수시랑 상관없어 라고 해갖고 정시로 돌리는 이과 학생들이 나타나요. 예, 그 친구들이 확률과 통계를 나 기하 같은 거 이제 대충 공부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과 학생들이 3개 다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가지고 또 확률과 통계 힘을 덜 쓰는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되면은 예, 자기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대신 이과 학생 같은 경우 이렇게 나가면은 사실 정말 힘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과 학생들을 배려를 해가지고요. 1학년 때 똑같이 수학을 나가고 2학년 때 수원스트를 나간 다음에 기하를 2학년 때 붙여줍니다. 예, 기하를 2학년 때 붙여주게 되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하가 ABC로 나오는 성취도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2과목을 배우는 거지만은 부담을 좀 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학년 때 뭐 이과 같은 경우는 미적분, 그다음 확률과 통계, 문과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 아마 제일 많이 여러분이 접하시는 커리큘럼인데 요새는 또 이제 다르게 운영되는 학교들이 또 제법 있습니다. 수원스트를 한 학기에 배우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수원스트를 한 학기에 배우고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은 2학기 때 예, 동시에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3학년 때 진도를 나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하기는 해요. 대신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과목이 총 해서 4개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업을 나가게 되면은 문과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많이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대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3학년 때 통합 수학이라든가 심화 수학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때 수업 시간에 대체로 뭘 한다고 보면 되느냐? 수능 준비를. 그렇죠. 수능 준비를 충분히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학생들 진도 다 나갔고 그럼 진도에 맞춰서 문제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밑에 학교 보시면은 2학년 때 수원을 하면서 네. 확률과 통계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2학기 때 기하를 갖고 와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3학년 때로 오는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학생들이 2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수학이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경험이 되고 3학년 때 이 학교도 미적분이 아닌 다른 수학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학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내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고 싶어? 나는 수학을 공부하는데 어떤 성향이야? 실제로 내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돼?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시고 네.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네요. 네, 저 다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수능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학교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수능만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2학년 때까지 웬만큼 진도를 좀 다 끝내놔야 3학년 때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나가되 2학년 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선택 과목도 조금 해두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예, 합니다. 그렇죠. 이제 수학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버리면 이제 수학 하위권 입장에서는 모든 수학을 하기 싫어집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요. 예, 일주일에 수학이 7시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준비에 따라도 달라요. 저는 수시를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네. 차근차근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활동까지 걸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시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아까 네. 의대 얘기하셨잖아요.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애들이 수학을 1등급을 못 맞으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리고 실제로 정시로 가는 학생들, 정시로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수능 준비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좀 3학년 때 진도 미리 좀 남겨놔서 여유 있게 수능 준비 시켜주는 게 의대를 준비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이제 수학 말고도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수학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거 말고도 예, 자기가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가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대학 수시에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입니다. 물론 이제 경희대라든가 건국대라 동국대라든가 부산대라든가 경북대라든가 일부 학교들은 생기부 기록도 같이 보기는 하지만 네. 대체로는 다 교과로 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과를 보는 전형 중에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문과 계열은 국영수 4만 보겠지. 예, 이과 계열은 국영수 과만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학 종류 중에 전 과목을 다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경기대가 이제 서울권에서 학교장 추천해서 그렇게 보고요. 네. 여러분 관심 많은 고려대도 그렇게 봅니다. 네. 밑에 있는 상명대, 그다음에 서강대, 여기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뒤에 조금 특이한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전과목을 보는 학교들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전과목이라고 한다면은 제2본국어도 들어갈 거고, 기가도 들어갈 거고, 정보도 들어갈 거고, 이런 과목들까지 잘 봐야지 네. 이제 합격선에 가까운 경우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이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피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서 지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지정해버리는 거를 그래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여기 위에 학교 지정 과목을 보통 써주고요. 네. 이 앞에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까지는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근데 1학년 때 지정해보는 과목 중에 기술 과정의 이 범위에 있는 거를 뭐 정보로 본다든가 아니면 여기 한문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상담하면서 본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한문하고 기술과정이 정말 싫었대요. 점수도 낮게 나오고 이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하니까 당연히 공부를 안 했겠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이 학교가 기술과정과 한문을 필수 지정 과목으로 해버린 겁니다. 이 학교는 그냥 피할 수 없이 이렇게 두 개를 시험을 보게 됐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기술과정은 한 4등급 받고요. 예, 한문은 5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자기 한문 진짜 열심히 해서 평균보다도 등급 점수가 높았는데 5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2학년 때 중국어가 있길래 중국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어 등급이 7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뭐지? 중국 애들이 같이 다니는 예, 학교였나요? 그 학교에 상당수 애들이 중국 화교 출신 아이들이 있었고요. 예, 학교 출신이었고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또 뭐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뭐 중국어 최근에 좋으니까 중국어 했는데 거기엔 또 중국어에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더랍니다. 그쵸, 그래서 원어민이니까. 예, 이 친구가 국영수 4 했을 때 1.7 정도예요. 상당히 잘한 거거든요. 거의 1등급하고 2등급 이렇게 섞여서 나온 건데 이 과목, 한문과 한문 5등급, 예, 중국어 7등급, 예,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전 과목을 쓰는 대학은 지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예,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게 부담스러우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학교처럼 한문과 기술과정을 배우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에요. 1에서 9등급까지 나오는 과목인데 이 밑에는 진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ABC가 나오는 성취도가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학습에 대한 부담도 그렇고 등급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굳이 배워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로로에 지정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학교를 선택하시는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아주 가끔씩 과학에 공통 과목을 지정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의대 얘기하셨잖아요. 네. 보통 과학에서 원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과목들은 보통 2학년 때 배우게 되어 있어요. 커리큘럼상.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물리학을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을 가져왔습니다. 둘 다 이제 23학년도에 박과정 교육과정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네. 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과 학생들한테는 특히 내가 1등급 꼭 받아야 되는 학생들, 1등급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매우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아, 문과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건가요? 그쵸. 2학년 때 가게 되면은 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이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 같이 경쟁을 그쵸. 하니까. 그쵸. 이제 물리 선택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만 몰려서 소수가 선택을 하게 되니까 네. 1등급 모수가 적게 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잘해도 4등급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4등급 하나가 나와버리면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화학도 마찬가지죠. 화학은 의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이죠. 네. 화학원, 화학2, 생투, 생원 뭐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인데 화학 학생들 요새는 많이 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문이과 갈리게 되면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1등급 모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예, 이과에서 안정적으로 선택 과목까지 좀 등급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 나는 어차피 문과 갈 건데?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가서 고생할 필요 없는 예, 거죠. 그럼 여기 가갖고 괜히 등급을 깔아줄 필요가 없지. 예, 전혀 관리하고 배우고 싶지 않은 물리학원을 강제로 배울 필요는 없는 그렇긴 거죠. 하겠네요. 이런 예. 학교에 그치 2학년 가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네. 들어야 되면 좀 억울하긴 하지 물리. 네, 그 억울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요새는 이제 이과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도 많고 대체로 이과 학생들이 거의 더 많이 이제 지원하는 편이긴 하니까 예, 이렇게 선택하는 학교들도 그 학생들을 배려했을 때는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물론 좋은 기준들 뒤에 꼭 우선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고민들 충분히 하시고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몇 개 추리신 다음에 이 학교에서 그러면 뭘 배우지? 어떻게 배우지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수학을 따로 말씀드렸던 거는 수학이 좀 많은 학교별로 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수학을 잘 따라가게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다른 과목들도 공부할 여력이 생깁니다. 수학이 처지게 되면은 대체로 다른 과목까지 다 영향을 받아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특히 내가 지금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선행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으로 공부를 하는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는지를 좀 꼼꼼히 따지셔갖고 아까 자기한테 맞는 수학 과정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정 과목 중에서 네. 원하지 않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중학교 때 경험했을 때 나는 정말 이건 안 되는 과목이야 라는 게 학기 지정 과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네. 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과목도 좀 피해서 더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보여준 그런 자료들 너무 전문적인 자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자료들은 전혀 전문적인 자료가 아니라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고등학교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올려놓게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대부분 거의 99%의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입학 안 해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입학 안 해도 볼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운영되는 거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입학했을 때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아주 크게 변경되는 케이스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자사고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선발하는 학교들 설명회를 가시면은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고 대체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테니까 전문적인 자료도 아니고요. 네. 예, 충분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어떻게 보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까 꼭 가고 싶은 학교들 있으시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생각하는 것들은 뭐 내신이 유리하냐, 수능이 유리하나, 친구들이 있냐, 집에서 가까운가 이런 기준들만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학과가 있다면 그 대학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가고 싶은 그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커리큘럼이 일치하는지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올라가시면 당황하는 일 없이 차근차근 대입 잘 준비하실 수 있을 테니까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후회 없는 고등학교 선택, 여러분한테 딱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외에 고등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내신이 유리하니 수능이 유리하니 여기에 대해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선택 아직 정확하게 못했다라는 분들은 다른 영상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고등학교 공부법에 대해서 또 어려운 게 있다라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